5강 혼합물의 분리 학습 목표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입자의 크기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이해한다. 혼합물의 분리란 혼합물의 분리란 섞여 있는 여러 물질을 각각 따로 나누는 것입니다. 혼합물은 각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 흙탕물, 공기 등은 모두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유는 필요한 물질만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다, 폐지를 재활용한다, 고체를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우리 생활에서도 혼합물의 분리는 매우 많이 이용됩니다. 입자의 크기의 차를 이용한 분리. 혼합된 물질의 입자 크기가 다르면 거름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거름 또는 여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흙탕물, 커피 내리기 등이 있습니다. 거름종이는 액체는 통과시키고 큰 입자는 걸러냅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란 같은 부피일 때 물질의 무거운 정도입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뜹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 모래와 물 등이 있습니다.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용해도란 일정한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므로 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질산칼륨이 섞여 있을 때 온도를 변화시키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재결정이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많이 녹인 뒤 천천히 식히면 결정이 생깁니다. 이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끓는 점이란 액체가 끓는 온도입니다.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므로 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과 알코올은 끓는 점이 다르므로 가열하면 먼저 끓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증류. 증류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끓는 물질이 기체가 되고 다시 식혀 액체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에서 깨끗한 물 얻기, 술 제조 과정 등에 이용됩니다. 자석을 이용한 분리. 혼합물 속에 철과 같이 자석에 붙는 물질이 있다면 자석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가루와 모래입니다. 혼합물 분리 방법 정리. 분리 방법, 거름, 이용하는 성질, 입자 크기, 예시는 흙탕물. 분리 방법, 밀도차, 이용하는 성질은 밀도, 얘는 물과 기름이 있고요. 재결정, 이용하는 성질은 용해도, 예시로 소금과 질산칼륨이 있습니다. 증류, 이용하는 성질은 끓는 점, 예시로 물과 알코올이 있습니다. 자석 이용, 이용하는 성질은 자성, 예시로 철가루와 모래가 있습니다. 생활 속 혼합물의 분리, 우리 생활에서도 혼합물의 분리는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 만들기, 커피 내리기, 음식물 찌꺼기 거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모두 혼합물 분리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핵심 정리. 혼합물은 각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거름, 여과는 입자 크기의 차를 이용한다. 밀도차를 이용하면 가라앉거나 뜨는 성질로 분리할 수 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하면 재결정을 할 수 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하면 증류를 할 수 있다. 자석은 철과 같은 자석 물질을 분리할 때 이용한다. 혼합물 분리는 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된다.
확인 문제 1. 흙탕물을 걸을 때 이용하는 분리 방법은 1. 증류 2. 재결정 3. 걸음, 여과 4. 자석 이용. 정답은 3번 걸음 또는 여과. 문제 2번 물과 기름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성질은 1. 용해도 2. 밀도 3. 끓는 점 4. 자성. 정답은 2번 밀도. 문제 3.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은 보기 1. 증류 2. 여과 3. 재결정 4. 증발. 정답은 3번 재결정. 문제 4번 물과 알코올을 분리할 때 가장 알맞은 방법은 보기 1. 걸음 2. 자석 이용 3. 증류 4. 채로 거르기. 정답은 3번 증류. 문제 5번 철가루와 모래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보기 1. 걸음종이 2. 눈금 실린더 3. 자석 4. 스포이드. 정답은 3번 자석. 6강 힘 학습 목표 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힘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 힘의 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 힘의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힘이란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용입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민다, 상자를 끈다, 공을 찬다. 모두 힘이 작용하는 예입니다. 힘이 하는 일. 힘은 물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1번 먼저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 예시 공을 차면 움직입니다. 2.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한다. 예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멈춥니다. 3.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예시 축구공을 가로막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4. 물체의 속력을 바꾼다. 예시 자전거를 더 세게 밀면 빨라집니다. 5. 물체의 모양을 변하게 합니다. 예시 고무공을 누르면 찌그러집니다. 힘의 3요소. 힘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힘의 크기, 얼마나 큰 힘인지 나타냅니다. 두 번째 힘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나타냅니다. 세 번째, 힘이 작용하는 점,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힘의 표현, 힘은 보통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이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힘의 합성,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의 힘,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3뉴턴, 오른쪽으로 2뉴턴이라면 합력은 오른쪽 5뉴턴입니다. 반대 방향의 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6뉴턴, 왼쪽 2뉴턴이라 하면 합력은 오른쪽 4뉴턴입니다. 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멈춰 있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곧게 움직입니다. 힘의 평형의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이 같은 힘으로 당기면 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위의 책은 중력과 책상이 밀어 올리는 힘이 같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힘의 평형입니다. 생활 속 힘. 우리 주변에는 항상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미는 힘, 자전거를 타는 힘, 엘리베이터를 타는 힘,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여러 가지 힘을 배웁니다. 핵심 정리.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용이다. 힘은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킨다. 힘은 크기, 방향, 작용점으로 나타낸다.
힘은 화살표로 표현한다. 같은 방향의 힘은 더한다. 반대 방향의 힘은 뺀다. 여러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 합력이 0이면 힘은 평형 상태이다. 힘의 평형에서는 물체가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확인 문제 1. 힘이란 무엇인가? 1. 물체를 녹이는 작용. 2.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용. 3. 물체를 식히는 작용. 4. 물체를 밝게 하는 작용. 정답은 2번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용. 2. 힘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운동 방향이 바뀐다. 2. 속력이 변한다. 3. 모양이 변한다. 4. 물질의 종류가 바뀐다. 정답은 4번 물질의 종류가 바뀐다. 문제 3번 힘을 나타낼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 1. 힘의 크기 2. 힘의 방향 3. 힘의 작용점 4. 힘의 색깔 정답은 4번 힘의 색깔 문제 4번 오른쪽으로 5N,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합력은 보기 1. 오른쪽 2N, 2. 오른쪽 8N, 3. 왼쪽 2N, 4. 왼쪽 8N 정답은 2번 오른쪽 8N 문제 5번 힘의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항상 빠르게 움직인다 2. 합력이 0이다 3.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 4. 물체가 반드시 움직인다 정답은 2번 합력이 0이다